시애틀 총영사의 비리가 성비위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유흥주점들의 불법, 탈법, 심야 영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마약 거래와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급증하면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부스터샷을 맞는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의들은 부정확한 백신 도수와 교차 접종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모든 공공장소를 출입할 경우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LA시 정부도 비슷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오늘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중순쯤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거짓 정보를 악용해 몰래 맞는 백신 부스터샷.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보도해드린 LA 총영사와 시애틀 총영사의 감찰조사. 한국 외교부는 권영직 총영사에 대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조만간에 권 총영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의 성비위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6월 권 총영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직접 현지에 담당자를 파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국 최근 열린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권 총영사의 발언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총영사 성비위 사건은 정부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권 총영사는 얼마 전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에게 같이 가서 설렌다는 등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권 총영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지침에 따라 관저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권 총영사의 성비위 관련은 물론 탄원서의 추가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열린 6.25 기념식 등 한인사회 주요 행사에 권 총영사가 불참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끝까지 버티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성추행 폭로가 터진 뒤 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사퇴하는 오늘까지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특보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첫 성추행 폭로가 나온 지 5개월 만에 뉴욕 주지사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쿠오모는 피해자들의 잇단 폭로에도 성추행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지만 11명의 전현직 보좌관이 쿠오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뉴욕 검찰의 수사 결과까지 발표되자 결국 지사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연 쿠오모는 그러나 이번 논란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onths of political and legal controversy. That is what is going to happen. That is how the political wind is blowing. It will consume government. 자신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I have done it all my life. It's who I've been since I can remember. In my mind, I've never crossed the line with anyone. 그런가 하면 기자회견 도중 자신의 20대 딸들을 향해 아빠는 결백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기도 해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쿠오모지만 뉴욕 주의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커지자 버티지 못하고 자진 사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의 대형 노래방들. 불법, 탈법, 심야 영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대형 노래방까지 불법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까지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5시 경찰은 LA 한인타운 3가와 킹슬리에 위치한 이 노래방을 급습했습니다. 불법으로 심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풍기 단속반, 바이스와 주류 통제국 ABC가 출동한 겁니다.
경찰 합동 단속반은 한인 직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새벽 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20명의 여성들에게는 법정에 출두하라는 소환서도 발부됐습니다. 불법으로 에스코트 서비스, 즉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현장에서는 마약까지 발견돼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5 in the morning, Olympic Area Vice units conducted an ABC inspection at a business located near the 4000 block of West 3rd Street. During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y issued approximately 20 citations for various violations. 타운의 불법 유흥업소 영업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대형 노래방에서도 마약과 매춘 등 각종 범죄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래방들은 갱 조직과 연관된 불법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BC와 불법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탈법 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흥업소는 모든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최근 들어 돌파 감염이 크게 증가하면서 백신 부스터샷을 몰래 맞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LA 지역. 변이에 대한 공포로 몰래 부스터샷을 맞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가서 한 번 더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 접종까지 끝낸 일부 시민들은 접종소를 찾아 백신 미접종자라고 신청하고 부스터샷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 데 가서 놔주니까 맞았어도 안 맞았다고 3번 맞는 거지. 현재 접종 기록에 대한 중앙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은 과거 접종 기록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스터샷의 교차 접종과 백신 적양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맞은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이미 맞으셨습니다. 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교차 접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여쭤보시더라고요. 만약 파이자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를 접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나 강도조차도 사람마다 상당히 다를 정도로 짐작하기,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차 접종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감에 몰래 부스터샷을 맞는 사람들. 교차 접종과 백신 적양 초과로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그동안 격리 조치가 적용됐던 캐나다 국경 통과가 이제는 자유롭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 혹은 3일 이내 음성 판정자에 한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육로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캐나다는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인 이동을 금지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백신 접종을 다 마친 방문 접종자에 한해서 육로 국경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모든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들은 내일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삼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가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공공장소를 들어갈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제니스 슈퍼바이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확진자 예방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카운티 검찰은 접종 증명 방법과 적용 장소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모든 공공 실내 공간 또는 비필수 실내 공간에만 적용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1차 혹은 2차 접종 증명서까지 요구할지에 대한 여부도 결정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A시도 공공장소 출입 시 백신 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에서는 식당과 체육관 등에서 백신 증명서를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이미 예상됐던 것처럼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오늘 연방 상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초당적인 합의안으로 마련된 법안이어서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19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는 9월 중순쯤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이 한국에 대해 배신적인 저사라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복구했던 남북 연락통신선도 다시 단절시켰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김여정 담화는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시작하는 아침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훈련 실시는 남측의 배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구를 발표한다. 미국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은 위선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미국의 침략 무력부터 철거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반도 정세를 악화하는 화근은 제거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2주 전 복원됐던 남북통신선 통화도 오후 들어 갑자기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예단하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미 국무부는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의도도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전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배신적 처사라고 비난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직접적인 반응을 피하면서도 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We have made that point repeatedly and it's a very important one.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remain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our ironclad U.S. ROK alliance.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We support inter-Korean dialogue, we support inter-Korean engagement,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ROK partners.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화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맞대응을 피하고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한국에 공급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모더나 측은 실험실 문제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네, 모더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채널로 직접 연락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모더나는 지난달 27일 실험실 문제로 미국 외 지역에서 공급 지연 사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데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SBS에 이메일로 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모더나 백신 130만의 분량은 처음으로 미국산이 들어왔습니다. 공급 차질이 벌어지는 곳에서 생산된 백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공급하려던 나머지 물량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들여오려던 것이었다면 생산 지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방셀 모더나 CEO는 지난 5월 SBS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와 공급 계약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The contract for Korea that was ordered to Moderna is 40 million doses. So we are actively working on supplying this 40 million order. It will come over time in the next few months. 이런 만큼 우리 정부도 모더나 측의 계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신 생산국이 아닌 한국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국 제약사 중 한 곳이 처음으로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성인 80명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시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총 3,990명이며 특이한 건 비교 임상이란 점입니다. 원래는 진짜 백신을 맞은 사람이 가짜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얼마나 코로나19에 덜 걸리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가짜 백신 대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효과를 비교합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해 가짜 백신을 맞힐 수만 명의 시험 대상 찾기가 어려워져서입니다. 정확한 예방률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990명에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됩니다. 다만 비교 임상은 세계 두 번째인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 1분기 3상 중간 결과 발표, 상반기 내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임상 백신 현재 10개입니다. 지난해 임상 시작한 DNA 백신 현재 1상, 2상 중인데 중앙체가 충분히 생겼는지 결과를 더 봐야 합니다. 한 회사는 중앙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도 지난달 임상 1상 승인됐습니다. 자가 증폭 방식을 써서 기존 백신보다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첫걸음입니다. 미국 노바백스처럼 단백질을 재조합한 백신 5개로 가장 많은데 가장 앞선 SK바이오사이언스 중앙체가 완치자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132개의 코로나 백신이 임상시험 중이고 33개는 임상 3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긴급 승인을 받은 건 11개뿐입니다. 국내 토종 백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LA 한인축제재단이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한인축제를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인축제는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 이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OC 해충방역국은 지난주 플루턴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다수 발견됐지만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말 다시 90도대의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주말에는 LA 도심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까지 오르면서 반짝 무더위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달 스프링필드에서 한인 여성이 경찰의 총격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30대 이모 씨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자해 협박을 하다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디캠 동영상에서는 경찰이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바닥에 칼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나 과잉 대응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포드에 본사를 둔 식품 가공업체 세레네이드 푸즈사가 6만 파운드의 닭고기를 리콜했습니다. 세레네이드 푸즈사는 알디마켓에서 판매된 더치팜과 밀포드밸리, 커크우드 제품의 냉동 닭고기와 생 닭고기 등이 살모넬라균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된 제품은 지난 2월 24일에서 25일 생산됐으며 전국으로 유통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커뮤터 커넥션이 오는 9월 22일을 자동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등록하는 주민에게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합니다. 니콜라스 람포스 커뮤터 커넥션 대표는 웹사이트에 간단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민들은 $30의 기프트카드와
식당과 마켓, 대중교통 연간 무료 이용권 등의 푸짐한 경품 추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이미 7개 주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수도인 카불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재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그제 오후 아프간 북부 사만간주의 주도인 아이바크를 점령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서부 파라주의 주도인 파라까지 장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이바크는 아프간 수도 카불과 북부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아이바크와 파라까지 점령하면서 아프간의 전체 34개의 주도 가운데 7곳이 탈레반의 지배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7곳 가운데 5곳은 반탈레반 정서가 강했던 북부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북부 지역 교통의 요지인 마자르이 샤리프까지 무너질 경우 수도 카불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탈레반의 아프간 도시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금까지 민간인이 최소 183명 숨졌다며 국제 인도주의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People are living in fear and dread. Women are already being, killed and shot. 미국은 탈레반 공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5월부터 본격 철수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까지 임무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추세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허난성 성도 정저우 씨의 백신 접종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새치기를 하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저우 씨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이 물에 잠기는 등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확산하자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제히 백신 접종에 나선 겁니다. 급기야 정저우 씨는 주민이 몰려 오히려 감염 위험이 커졌다며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선 어제 하루 108명의 지역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장쑤성 양저우시에서는 중국 전통 게임 마작 게임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 검사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선 폐 탄저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탄저병은 탄저균에 오염된 흙이나 동물을 통해 피부와 소화기, 호흡기로 감염되는데 특히 호흡기를 통한 폐 탄저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분진 형태의 탄저균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정도입니다. 有牛羊及其制品的接触史，发病4天之后由救护车转运来京就诊。 중국 보건당국은 탄저병이 코로나19만큼 전염성이 강하진 않지만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며 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고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처럼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 또 전 국민이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기본 시리즈는 기본 대출.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상환 기한은 최대 20년, 이자율은 3% 전후로 잡는데 연간 예산 1조 원을 투입해 금융 불평등 해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들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의료복지 안전망의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전국민 주치의제로 거주지 주변 1차 병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보강해서 장기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의 관리를 받도록 하자. 정세균 후보는 이미 공약한 28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의 구체안을 제시했습니다.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에 학교와 주거의 복합시설로 20만 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예컨대 5층까지는 학교로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 학업과 보육, 생활이 한 건물에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1,500조 원의 국부 펀드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추미애 후보는 기후 정의를 담은 헌법 개정 등을 내세우고 있고 김두관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역 균형 발전 공약에 공을 들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세력 키우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가 영입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가 대학 교수를 비롯한 42명의 정책 자문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미 대화를 조율했던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합류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배경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동선대위원장 겸 정책총괄로 영입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캠프의 각 9명, 유승민 캠프의 8명 등 당내 의원 4분의 1이 대선 캠프에 합류해 세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과 25일로 통보한 대선 주자 정책 토론회 일정을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꼭 해야 한다면 못 나갈 이유는 없지만 토론 경험이 적은 신입 주자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도부 결정이라면 참석은 하겠다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압박 면접을 한다,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이런 식의 관심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휴가 중인 이 대표는 공정한 경선 관리와 흥행 고민에 대해 후보들은 무리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 일정을 최고위에서 결론 내자고 제안하며 이 대표와 엇박자를 내는 등 토론회를 둘러싸고 내용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특별조사 9번째 특검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증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나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특검이 수사한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참사 2달여 뒤 해군과 해경이 선내 영상 저장 장치 DVR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짜와 바꿔치기했고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 당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세월호 특검은 이런 모든 의혹에 증거나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먼저 DVR이 가짜란 증거도 바꿔치기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CCTV 데이터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파일이 일부 삽입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보건 데이터 역시 오랜 기간 복사와 삭제 등을 거치며 데이터가 오염돼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현주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철저히 수사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보던 유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람도 블로그에 하셔서 새로운 진술이 있는지 그거 전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사람을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 다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유족 측이 참사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한 가운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도 특검 수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남은 활동 기간 특검 결론을 반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새벽 2시가 지났지만 불야성인 곳 LA 한인타운 대형 노래방들이 델타 변이 확산에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불법 심야 영업입니다. 탈법 행위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심지어는 성매매까지
타인용들이 몰려오면서 더욱 무법 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우리 한인 단체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다가는 LA 한인타운이 사라지겠다. 뜻있는 많은 한인분들의 걱정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